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바켓입니다. 일단 두산바켓은 건설, 농업이라던가 조경 이런 쪽에 소형 장비, 소형 굴착기, 소형 굴삭기, 농기계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소형 건설 기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 건설 기계에 비해서는 사이클을 좀 덜 타죠. 특히나 선진국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이라던가 조경 시장의 매출 타겟이고 대형 건설 기계 시장보다는 업황의 흐름을 덜 탄다는 것이 두산마켓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마켓의 70% 이상의 매출은 북미에서 나오죠.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갈아엎는다거나 새로운 도로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신도시를 크게 짓는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대규모적인 권역별이 아니라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런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흥국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 전체를 때려 부수고 다시 갈아엎기보다는 도시의 주변 정도 혹은 길 정도 작은 인프라 정도만 조금씩 수리해 나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산마켓도 70% 이상의 매출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타겟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첫 시작이 미국 시장이었어요.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화라던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갖가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쇼어링을 시작으로 해서 주택 경기라던가 주택 공급, 인프라 건설, 특히 LNG 수출 터미널 같은 경우,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플랜트와 관련된 경우에서도 많은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타겟을 두고 있는 두산마켓은 정말 좋은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두산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두산마켓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꾸준히 좀 관심권에 두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사실 건설 기계라던가 이런 쪽은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관련된 장비이다 보니까 역시나 선행 지표로도 좀 쓰이는 경우가 많은 곳이고 특히 광산 같은 경우에도 건설기계, 굴삭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자원의 에너지와 그리고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에너지의 무기화가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너도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중동 이런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편하게 해서 썼다면 이제는 자원도 내가 직접 하고 에너지도 내가 직접 채굴하고 이런 식의 자급자족 시대가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라던가 자원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자급자족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국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국가가 개발을 해놓으면 손쉽게 다른 국가들에서 편하게 수입을 해서 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수입 국가들조차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들이 조금 더 다른 루트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런 파이프라인이 막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다른 루트로 이제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LNG 수입 터미널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FSRU 같은 경우도 부유식 재기화 설비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큰 두산마켓의 수혜 정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역시나 20% 이상의 30% 정도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30% 이상의 상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류 같은 경우도 10이 넘어요. 와류도 10이 넘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11.77%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인 3조 6천억 정도가 딱히 저는 고평가라고는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리쇼어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좀 폭발적인 실제 성장이 내년부터는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그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두산 밖에서는 2018년부터 사우디와 밀접한 협력 사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굴삭기 등을 이제 수출을 하죠. 특히 이제 에어 컴프레셔라 해가지고 땅을 이제 뚫는 기계, 전문 기계도 사우디 2018년부터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꽤나 좀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마켓을 이제 두고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은 맞아요. 오버행 이슈가 36,800원에서 38,450원, 그 당시 주가보다는 대략 한 10% 정도 그런 저렴한 가격에 오버행이 떴습니다. 뭐 NH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용증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인데, 이번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또 4%가량의 오버행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눌렀어요. 사실 그때 당시의 가격보다 10% 이상의 싼 가격인 36,850원, 36,800원부터 38,450원까지의 그런 주가를 설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음에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낙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오버행 가격만큼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즉 이 가격만큼 무조건 올라와줘야지만 이들의 오버행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36,800원에서 38,45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다시금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라던가 뭐 굴삭기 이런 대부분의 수입을 일본과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이 첫 번째로 수입국이고요. 그두 번째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의 그런 건설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두산마켓은 미국 전문 그런 기업이고 굉장히 장기간 약간 50년 정도의 그런 업력을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될 리오프닝 인프라 투자 혹은 광산이라던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주택 건설 경기 이쪽에 대한 확장을 봤을 때에도 실제로 이미 정책이 통과되어 있어요. 대략 한 2,300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 자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역대급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인프라 투자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되어 왔던 것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12월 20일에 분석글에서 적어드린 글이고, 이 위에 있는 글은 채팅글입니다. 좋은만 기쁨도 채팅방 글이고, 이 아래에 있는 글이 분석글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 심리를 두고 좀 대화가 좀 오갔습니다. 오늘 토론방에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급락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는 자금도 있겠지만 손실폭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기존 투자 종목들의 손실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매도에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분노와 공포, 좌절해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더욱 처참한 수준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30%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피부분께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를 보니까 마이너스 40%.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좌절과 공포를 넘어선 무관심의 영역으로 저는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 상당한 기회장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처참한 수준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 계좌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30%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하락폭만 봐도 납득이 가는 수익률이죠. 앞으로 증시의 하락률과 기간에 대해선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으나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무관심 영역으로의 진입은 10중 8구 기회의 장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것이고 그전에 채팅이 이런 식의 채팅이 있었어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올라왔었고 증시 투자 환경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국민연금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증시를 띄우지 않으면 답이 없죠. 더불어서 인구 감소, 유효시간 증가로 인해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월등히 중요해지는 시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코멘트네요. 부디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 관료 집단 등 정책 당국이 자산도, 사상도 죄다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으니 중시 우호 정책에 매우 인색했었죠.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질 높은 삶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시장은 자연스레 장기간 우상향합니다. 미국 증시, 한국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세아제강지주 영상 올려주셨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제 편입한 종목인데 고려신용모가 반짝하는 것 같은데 사구님이 언급하신 지 불과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비중을 늘릴 기회를 너무 안 주네요. 핵심들은 그냥 물릴각오로 장기 보유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추세에 탔을 때 변곡점 혹은 지지라인 확인 후에 하는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단 추세가 꺾이면 대세 상승장을 제외하고서는 예외 없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매우 강하네요. 조정폭이 너무 작습니다. 고민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조정폭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익이 충분히 났을 때의 추가 매수는 원금 손실 확률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고 실제로 12월 20일에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조정폭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이제 추가 매수할 기회가 도저히 없다,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바켓에 대한 분석이었고 오버행 이슈, 오버행 최저가가 36,800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가격까지는 반드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였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바켓 그리고 인프라 투자, 특히나 미국 시장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